3차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강산과 약산, 그리고 강염기와 약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강산, 약산 같은 경우 혹은 강염기, 약염기, 이렇게 강한 놈과 약한 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강한 산과 약산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이라는 거는 똑같이 약산이랑 똑같이 H라는 놈과 다른 음이온이 붙어있는 형태예요. 뭐 HCl 혹은 HNO3 아니면 H2CO3 뭐 H2SO4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요 중에서 강산인 것과 약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 중에서 우리가 외운 대로 치면은 강산은 요 친구 염산, 그 다음에 질산, 황산, 요런 놈들은 강산이 될 거고, 이런 놈들은 약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이 H와 다른 놈이 붙어있는, H와 다른 놈이 붙어있고 H가 다른 놈이 붙어있는 요런 산성 물질들이 왜 강산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고 왜 약산이라는 성질을 갖게 되냐면 3차시에 있는 그림을 보면 됩니다.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라는 놈과 다른 이 A라는 건 Cl이 될 수도 있고 NO3가 될 수도 있고 CO3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음이온들이 이렇게 물속에 녹아있을 때 모든 H와 모든 음이온, H와 Cl, H와 NO3 이런 놈들이 모조리 떨어져 있어요. 붙어있지 않고. 모조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조금만 녹아도 요 안에 있던 H가 모조리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강산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요것과는 다르게 어떤 산들 같은 경우에는 H와 A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놈도 있지만 웬만한 놈들이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강산과는 다르게 H 플러스라는 놈 자체의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강산과는 다르게 약산은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있어도 막상 H 플러스가 튀어나온 놈은 몇 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있는 강산보다도 H 플러스가 더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약산이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가와 다 같은 경우에는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강산 강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없이 HA 혹은 HOHB 이런 식으로 염기성 물질이 분해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을 때 이런 놈들은 약산 약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산과 약산 혹은 강염기와 약염기를 전기전도도로 보통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강산 같은 경우 혹은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기본적으로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온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약산, 약염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해되지 않고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분해되지 않고 분자 상태 그대로 들어있는 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지금 이온이 아니잖아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따라서 얘네들은 전기가 흐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산, 강염기에 비해서 약산, 약염기는 굉장히 전기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도 HA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편이지만 강산, 강염기에 비해서는 별로 흐르지 않게 됩니다. 요거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에다가 답지를 다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차시를 정리를 해주기 전에 산화한원이라는 거는 특별히 프린터 없이 교과서로 배웠어요. 교과서로. 산화한원이라는 게 뭔지 살짝만 설명을 하면은, 산화라는 건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하게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고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그걸 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CO2라는 놈과 NO라는 놈이 반응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이산화탄소와 일산화질소가 결합을 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놈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CO라는 놈과 NO2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로 결합을 했다고 칩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CO2를 보게 되면은 요쪽 반응이 끝나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던 산소 하나가 이 일산화질소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산소가 달라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질소한테 산소를 하나 뺏겨서 산소를 하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CO2 같은 경우에는 환원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에 반해서 일산화질소라는 애는 이산화탄소한테 산소를 하나 받았어요.
산소를 하나 받아서 오히려 산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이산화탄소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환원되었다. 일산화질소는 반응이 진행되면서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제라는 말과 환원제라는 말을 알아야 되죠. 산화제라는 말은 이 친구, 다른 친구를 산화시키는 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화제라고 하면 상대방을 소화시키는 약을 소화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제라는 말은 상대방을 산화시키는 놈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지금 요 반응을 보면은 일산화질소라는 게 산화가 돼요. 그럼 이 놈을 산화시킨 놈은 이 CO2 이산화탄소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이름이 산화제. 지금 CO2가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환원시킨 이 친구가 환원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O 일산화질소는 산화되었으며 환원제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산화제, 환원제, 요 산화, 환원 요 파트는 뭐 1차시, 2차시 문제를 풀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교과서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떤 게 산화고 어떤 게 환원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산화라는 것과 환원이라는 건 무조건 100% 같이 따라다닙니다. 산화만 되고 어떤 놈은 환원되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한 원소가 산화가 되면 다른 원소는 환원이 됩니다. 무조건 동시에 일어납니다.